네. 의원님, 의원님께서 과거에 그 여성이 차별받은 것이 많았었다고 하셨죠? 예. 네. 예전에는 솔직히 뭐 대부분 공감을 하신 분이 많았지만 지금 이제 네. 공감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네. 이제 또한 이제 성별 갈등이 일어난 건 이제 이미 다들 아시잖아요. 하지만 이제 거기에 모자라서 세대 갈등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제 제가 청년이다 보니까 일단 청년 방식으로 좀 연기로 해보자면은 왜 여성 차별은 기성세대 그 40, 50대 분들이 했는데 왜 책임을 왜 우리가 져야 하나, 막말로 기성세대 똥을 왜 20대가 치워야 하나, 이런 생각이 대부분입니다. 그럼 이걸 반대로 해볼까요? 차별받은 세대는 어머니 세대가 받았지만 이제 차별받은 고통을 20대 여성분들에게 보상해 주려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20대 남성의 고충을 기성세대분들은 전혀 들어주지도 않아요. 특히 기성세대 여성분보다 기성세대 남성분들이 이제 더 심해요. 이제 꼰대가 꼰대질을 하는데 성차별 문제까지 얹혀놓는구나 하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차별은 꼰대가 해놓고 적반하장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도 이제 연기를 해보자면은 과거에 여자가 차별받았으니 이번엔 남자가 당연히 희생도 해주고 여자에게 잘 보여야 하는 거야. 네, 죄송해요. 네. 성우신가요? 너무 잘하셔서. 네. 정작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더욱 마초적이고 가부장적인 사람이고 여성을 차별하는 성차별주의자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남성 페미니스트의 경우 이제 구글 연관 검색어에 남자 페미니스트 성범죄 그리고 남페미 성범죄가 뜰 정도예요. 그리고 정치권도 예외가 아닙니다. 2018년 하반기에 문재인 대통령의 각 연령별 지지율을 아시나요? 그 당선 당시에는 사실상 대부분 20대 남성분들이 지지를 많이 했었지만 이제 2018년 하반기쯤에 지지율이 60대 이상 남성보다도 더 낮은 29% 정도의 지지율을 달성했습니다. 이제 40대 이상 기성세대 분들의 경우는 이제 문 대통령님을 이제 지지하지 않는 분들의 이유가 이제 좌우 관련도 있고 이제 진보 보수 관련도 있을 테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정책 등 복합적인 요소가 이제 있겠지만 이제 20대 남성의 경우는 딱 하나예요. 바로 성차별 문제. 이제 역차별 조장 그런 것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실상도 아니고 그냥 이거 하나예요. 그리고 이제 20대 남성의 이제 당별 지지율이 이제 바른미래당이 더불어민주당을 이미 앞섰어요. 그리고 또한 이제 그걸 보고 생각한 게 이제 20대 남성은 완전히 고립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성에게도 배척당하고 기성세대에도 배척당하고 그리고 심지어 정치권에게도 배척을 당했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바른미래당에서 역차별 막겠다고 하자마자 바로 찬사를 받았어요. 이건 심지어 진보 보수 할 것 같습니다. 페미니즘 단 하나만으로 이제 대통령의 지지율이 완전히 폭락했습니다. 복합적으로 꼬여버린 성별 갈등 어떻게 달래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 말씀 듣자고 한 것이고요. 그동안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바른미래당보다 저희를 찍어주셔서 그런 말씀 드리지 않습니다. 바른미래당이든 뭐 민주평화당이든 정의당이든 그것에서 목소리를 들어준다면 그게 정치니까요. 네. 20대 남성들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시키는 당이라면 당연히 20대 남성의 지지를 받아야죠. 저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관계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동안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아버지 세대 50대 이상이 20대 남성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게 되겠다. 그 중첩적인 차별 구조죠.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본다면 세대에 의해서 우리가 억누르잖아요. 여러분에게 우리가 어릴 때는 그렇죠. 뭐 열정페이를 강요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 세대랑 똑같기를 강요하고 그것도 못 참아라는 이런 모습을 내는 너희들이 지금 얼마나 좋은 상황에서 있는데 그것도 모르냐? 뭐 배부른 소리다. 이러한 말씀들 속에서 무척 좀 억울함을 느끼시잖아요. 네. 그러면서 한쪽으로는 우리가 과거에 남성적인 좀 가부장적인 사회에 살았으니 이제는 뭐 여성들에게 조금 기회를 줘야지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참으라고 하면서 그것이 또 역차별적인 느낌을 받아들여지시고 예, 정확한 말씀이시고요. 저도 그 부분을 이제 최근에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그랬냐면 우리 같다고 생각한 거예요. 같은 남자니까 같이 공유하고 같이 느끼고 우리가 그동안 여성들이 너무 했지 않나? 라는 걸 같이 느낀다라는 착각을 저희들이 했던 거죠.
그리고 그동안 변화해 온 거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생활하는 것을 저희는 몰라요. 우리가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도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듣겠다고 나오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그러면 그 모든 역사성, 이제까지 우리에게 쌓여왔던 여성들이 겪었던 차별, 여성들이 겪었던 만연한 성희롱, 성추행적인 분위기 이런 것마저 부인할 수는 없잖아요. 그 20대 남성이 예를 들어 40, 50대, 60대가 여러분과 동년배 여성에게 성희롱이나 성차별하면 그거 박수치지 않으시잖아요. 그거 나쁘다고 하시잖아요. 예,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어떤 고정관념, 남자는 이렇고 여자는 저렇고, 그리고 20대 남성들은 뭐 강자니까 굳이 우리가 신경 쓸 필요 없어. 뭐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 라는 그런 저희들이 잘못 생각했던 부분들을 이제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고치기 위해서 노력을 할 테고요. 그래서 오늘이 저는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무슨 뭐 마무리 짓거나 이것으로 무슨 뭐 지지를 회복하겠다, 전혀 그런 생각 가지고 나온 것은 아니고요. 처음 이제 물꼬를 텄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의 소리를 듣고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가장 크게 느끼는 것은 뭐냐면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너무나 커다란 갈등입니다. 조금만 다르면 여야 간에, 지역 간에, 그렇죠? 이게 이제 남녀 가지고 세대 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갈등을 어떻게 하면 해소하고 완화시킬 것인가가 저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봐요. 그것을 노력을 할 테니까 계속 이야기 내주시고 그 다음에 함께 좀 대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아까 말씀 안 주신 분 먼저 좀. 아까 말씀 주셨으니까 예, 가운데 계신 분. 예, 그다음에 이렇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표창 의원님. 저는 이런 소통과 경청의 자리를 만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젊은 청년들이 군 복무 중에 부상당하면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직접적인 훈련 부상 시에 국가 유공자가 되는 사실을 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저는 현재 국가용자 보훈가족들의 눈물을 두 가지를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표창원 의원님 아버님도 해병대에 참전하시고 국가용자로 들었습니다. 네. 올해는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아직까지도 대한민국은 안중근 선생님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제 36년의 치유, 6.25 전쟁 등에서 나라를 위해 헌신한 독립운동가 애국지사분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과연 이 땅에 행복과 안녕이 있겠습니까? 애국지사 독립운동가 대부분이 99세 이상으로 고령으로 98% 이상이 돌아가셨습니다. 생존하신 분은 1,300분이십니다. 특히 전물군경, 전산군경, 6.25 베트남 70대 후반 국가용자 선배님들이 국가용자 85만 명 중에 65만 명으로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년에 고령과 상위처 휴유장애로 2만 명이 돌아가시고 향후 10년이면 50만 명이 돌아가신다는 연구 용역 결과입니다. 저도 21년 특전사에서 군복무한 예비역 상사이며 훈련 중 큰 사고로 손목, 허리, 무릎 수술 등 총 9번의 수술을 하고 전역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국가용자 공산군대입니다. 저희 아들도 군대 면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 아빠가 자랑스럽다며 해병대 1218기로 백령도에서 작년 11월 9일 군복무하고 전역을 하였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아주 열악한 국가용자 보상비입니다. 2019년에 국가용자 보상비는 3.5%로 인상된 반면에 합법은 장애연금, 기초연금, 복지는 147조로 30% 이상이 인상이 됐습니다. 감사한 얘기입니다. 국군 장병 월급도 저희 아들도 전역하면서 54만 원을 받았습니다. 2018년, 2019년 정부 여당에서 120%를 올려주셔서 50% 이상이 인상되고 내년에도 50% 인상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주 기쁜 소식입니다. 하지만 우리 국가용자는 3.5%입니다. 형편성에서 합법에 비해서 너무 열악한 현실입니다. 특전사 출신이신 문 대통령님이시기에 현 정부의 기대가 컸고 여성 중령 출신인 피우진 보훈처 장관님이시기에 더 마음이 아픕니다. 정부 여당의 노력과 보훈 실천이 너무도 열악합니다. 아쉽습니다. 특히 여당 야당이 진보 보수로 나누어져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보훈을 말로만 하고
행동으로 실지 않고 열악하게 보상금을 통과시켜주는 현실입니다. 여기서 보훈의 뜻은 여기 젊으신 분들이 모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군 장병, 경찰, 소방관 등 국가영자에게 국가가 특히 정부와 국회가 보답한다입니다. 제발 탑법처럼 보훈예산 2022년 7월 1일 날 정부안이 올라오면 올해같이 3.5%가 아닌 치욕이 아닌 10% 이상 인상을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두 번째, 국가영자 보상비가 국세청, 법세처, 의료공단에서 소득이 아니라는 유권 해석을 실시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흘린 대가, 피해 대가, 장애의 대가, 목숨의 대가에다 소득으로 보면 안 된다. 특히 법제처의 의견입니다. 법제처는 우리나라 법을 만들고 판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지부에서만 국가영자 보상비를 소득으로 반영하여 대부분 고령 선배님들이 65세 이상으로 국민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기초노령연금을 국가영자 보상비 받는다는 이유로 수령을 받았다가 뺏어가는 복지부입니다. 지금 아주 현실이 미약합니다. 고령 선배님들이 저에게 그럽니다. 내가 이러려고 나라를 지켰는지 손 잘리고 허리 부상당하고 자괴감과 박탈감이 심각하다. 합법은 장애연금, 기초연금, 아동수당, 청년수당 등 147조 중에 복지부의 소득으로 잡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피해 대가인 장애인 대가는 국가영자 보상비만 소득으로 복지부에 잡을까요? 이제는 국회에서 수년째 민주당, 한국당, 바미당이 입법 발의해서 유령처럼 자다가 폐기되는 국가영자 보상비 소득 제외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법사위에 계신 표창원 님이 동무, 여야, 무소속, 진보와 보수, 무당파를 가리지 않고 설득해 주시고 150명 이상이 돼서 통과될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드리며 표창원 의원님의 보훈 소신과 법사위에서 향후 보상비 인상과 보상비 소득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네, 전적으로 동의하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제 부친도 마지막으로 제가 선배님들이 고령 선배님들이 100분이 예, 저희가 꼭 보내달라고 전국에서 탄원서를 100장을 보내드렸습니다. 예, 죄송하지만 여기 주시면 저 밖에서 이 안에서는 그렇고요. 예, 나가실 때 좀 들려주세요. 말씀 주신 것처럼 뭐 제 부친도 평생 나라를 위해 헌신하시고 전쟁에 참가하셨다, 베트남전 참전하셨다, 부상을 입으셨고 국가유공자 장애 등급 받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뭐 누구 못지않게 당연히 보훈에 대해서는 가장 좀 강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것을 떠나서 저도 경찰 일선에서 일하면서 국가를 위해서 일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런 노력과 헌신을 하는데 이런저런 차이 때문에 욕 먹고 비난 당하고 했어야만 하는 그 아픈 현실, 저와 함께 일하던 우리 정병들, 의경들이 돌 맞고 화염병 맞고 심지어는 똥바가지를 뒤집어 쓴 적도 있었거든요. 그 현실을 이제 잘 감내하기 위한 대화들도 제가 많이 했고요, 우리 친구들하고. 그래서 아픈 우리 역사적 현실 속에서 우리가 감내할 걸 감내하자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이든 영국이든 유럽이든 그야말로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국가의 가장 커다란 공통점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예우죠. 특히 전장에 참전하신 군인들에 대해서만큼은 다른 어떤 것에 앞서서 예산도 배정하고 노력을 합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아직은 좀 뒤쳐져 있는 것 같고요. 최선을 다해서 제가 좀 뭐 힘이 이렇게 크진 않지만 하여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이 현실이 타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한 번 더. 네, 아까 여성가족부 얘기를 하시면서 예. 여성가족부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사회적인 합의가 있고 또 정당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작년 말에 나온 설문조사를 보면은 여성은 사회적 차별을 받고 있는 거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 20대 남성부터 60대 남성까지의 전체를 통틀어서 겨우 61%가 반대를 했거든요. 그리고 특히 20대 남성의 경우에 23%만이 찬성하고 나머지 77%가 반대를 했어요. 지금 보통 보면은 남자들은 이제 더 이상 여자를 사회적 차별을 받는 약자로 생각하지 않는데
그 남자들의 다수가 절대 다수가 그러는데 그걸 아직도 여성가족부가 정당하다고 존재하는 게 정당하다고 얘기를 하시면 전혀 공감이 되질 않고 그 아까 또 말씀하신 게 그 임금 격차를 얘기하시면서 여성이 뭐 사회성 뭐 사회적인 역사나 뭐 이런 것을 볼 때 차별받고 있는 게 맞다고 하셨는데 지금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예를 들면 여성 할당제를 가장 빡세게 시행하고 있는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도 여성이 받는 임금이 남성의 68%밖에 안 된다는 거 알고 계세요? 그 노르웨이 같이 그렇게 여성이 힘들게 일하는 나라에서도 왜 그렇게 제가 임금이 정확한 적어요? 통계는 알지 못하고요. 네. 좀 더 그 세분화해서 살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네. 그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 왜 그런 차이가 발생하냐면은 그 여성들은 주로 임금이 좀 낮지만 좀 근무 환경이 좀 괜찮은 공공 일자리에서 일하는 경우가 크고 남자 같은 경우에는 사기업에서 좀 근무 시간도 길고 노동 강도도 길고 난이도도 있는 그런 데서 일하기 때문에 그렇게 격차가 발생하거든요. 이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여성이 남성보다 평균 임금이 높게 받는 나라가 없고 노동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왜 그걸 가지고 어떻게 여성이 차별받는다고 말을 하실 수가 있는지 그리고 경력단절도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경력단절 문제를 보면은 이 사회적 통념이 뭐 여성이 차별받기 때문에 여성이 경력단절이 생긴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여성가족부에서 2008년에 그 조사한 논문을 보면은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 욕구 조사라는 논문이거든요. 이걸 보면 우리나라의 경력단절 여성의 그 절반 정도가 임신이나 출산 때문에 퇴직하는 게 아니라 결혼으로 인해서 퇴직을 해요. 그것도 그 세부적으로 왜 퇴직을 했는지 항목을 이렇게 샅샅이 조사해가지고 이유를 분석한 게 있는데 사회적인 압력이나 직장에서의 압력이나 이것 때문에 퇴직했다는 여성 거의 2.2%밖에 안 됐어요. 다 생애사적인 이유나 자신이 자발적인 퇴직이 거의 대다수였는데 이러면서 이 자료를 토대로 여성가족부 논문이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이거 한번 읽어드릴게요. 결혼, 임신, 출산 등의 생애사적인 이유와 이로 인한 자녀 교육과 육아 문제는 여성으로 하여금 직장을 떠나게 하는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직장 생활에 대한 실망 및 회의가 저변해 있기 때문으로 해석하는 것이 좀 더 보완적인 해석일 것이라 판단된다. 어떻게 경력단절을 가지고 성차별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설문조사 하나하나, 연구 결과 하나하나 그거 가지고 나라가 바뀌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사용제도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하면은 당연히 사용제도를 실시한다는 그런 여론이 늘 높게 나옵니다. 그렇죠? 하지만 사용을 지금 실시할 수는 없어요. 지금 차별이 있느냐 없느냐는 그 한두 가지 설문 가지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우리 사회의 합의란 것은 일단 총선을 통해서 뽑히는 국회의원들 그리고 정권의 교체 이런 것들 속에도 커다란 사회적 합의가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사회가 여성가족부가 필요 없는 사회다라는 사회적 합의가 형성돼 있다면 아마 다음 총선에서 상당히 많은 정당들이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을 내세울 겁니다. 그렇죠. 그런 것 하나의 지표이고요. 그래서 현재 우리 사회가 어떤 상태이고 상황인지는 많은 좀 논의와 토론과 또 조사 등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런 자리를 마련했잖아요.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목소리를 이렇게 듣고 하나의 우리 사회에 대한 과연 여성가족부가 존속할 필요가 있는지조차도 이제는 테이블에 올려놓고 함께 얘기해 볼 수 있는 그 시기는 되었다. 하지만 그것이 지금 당장 그것을 없애라 이것은 사실 조금 무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더 한번 우리 사회 각 부분에 있는 성차별적 요소가 있다라는 그 증거들은 그 임금의 격차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많은 미투 현상들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 성희롱, 성적인 범죄 행위들, 가정폭력 이 경우에 피해자들이 전체적으로 일반적으로 충분한 지원이나 보호나 또 진실 발견이나 그리고 정의 구현이나 이런 것들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인식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좀 더 확실하게 개선됐다라든지 이런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여성가족부라는 부처가 필요 없다라는 단면이 형성될 때 아마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게 뭐 설문조사 한두 개가 뭐 사회적인 뭐 그런 걸 보여주실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설문조사 있잖아요. 남자들은 더 이상 그거에 공감을 못하고 있어요. 여자가 사회적 약자라는데. 그리고 이 설문조사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사회적 강압이나 뭐 회사의 강요나 이런 걸로 인해서 퇴직을 했다면 모를까
자기 자신이 스스로 그만두고 싶어서 그만둔 것을 어떻게 그것을 성차별로 볼 수가 있는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설문조사가 전체 상황을 다 보여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설문조사가 전체 그래서- 상황을 다 보여주는 건 아니지만 통계적인 그 경향을 보여주는. 아니, 그 설문조사에 따라서 그럼 나라를 움직이자 말씀입니까? 그런 식으로 조사해서 다 모든 것들을 그렇게 바꿀까요? 반영을 해야 할 참고 자료이죠. 그래서 현재 우리 사회에서 그런 인식들이 있고 그런 조사들이 있으면 당연히 참고해야죠. 하지만 그거 하나 가지고 부처를 없애라. 그거 하나 가지고 나라를 바꾸자. 그럼 그건 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궁금한 게 그럼 예. 뭐 여자가 강압적으로 퇴직을 한다거나 그런 걸 보여주는 설문조사나 뭐 자료가 있나요? 있죠. 있을 거예요. 한번 아, 찾아보세요. 저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 한번 찾아보고 다음번에 한번 또 얘기를 해보죠. 그리고 그런 조사들이 몇 개가 있느냐가 결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몇 개가 있는 걸 결정하는 건 아니면 그럼 이런저런 여론조사가 있을 거라는 말씀이신데 그렇죠. 한쪽 의견만 듣고 정책을 추진하시고 여성가족부를 정당화하시는지 전혀 그렇지 이해가 안 않죠. 가는데요. 종합적인 걸 보자는 말씀이죠. 보자고 말씀드렸잖아요. 앞으로 한번 살펴보자고. 그래서 지금 해주신 말씀이 참고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거기에 따라서 의견을 바꿔라. 그건 강요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차별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 전반적인 현상을 같이 한번 들여다봐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본보다 안 되게